호의에 대하여 이 책을 4월 달에 완독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심판을 선고문을 말해서 화제가 됐었던 문영배 재판관이 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핵 선고문을 듣고 감동을 받았죠. 그러면서 동시간으로 이제 문영배 재판관의 그 다음 그 행보들을 저는 주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퇴임할 때 퇴임사 하는 거 보고 뭐 지방이나 이런 대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강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로 초반에는 다 찾아봤어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영배 재판관 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고 유머가 있으신 분이고 재밌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의에서 좀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평범함에서도 범주에 속해 있으려고 했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체가 어딥니까? 진짜 이 사람이 블로그를 2000년 거의 초반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선고문 이제 하고 나서 화제가 됐을 당시에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중에서 요 출판사만 새로 글 쓸 것 하나도 없다. 그냥 기존의 블로그에 있는 거를 우리가 엮어가지고 책을 내주겠다. 아무 짓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출판사를 다 제치고 요 출판사랑 계약해서 이제 냈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 출판사 엄청 잘 됐죠. 책이 많이 팔렸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온 책입니다.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는 그냥 일상의 얘기고 두 번째는 독후감입니다. 독후감. 그리고 세 번째는 법 관련해서 이렇게 쟁점이 될 때마다 이 사람이 뭐 기고글을 쓰거나 신문에 글을 내거나 뭐 이랬었는데 그 글들 중에서 괜찮은 글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실었고 그리고 이제 취임사, 퇴임사 같은 것들을 막판에 다 실어놨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자리들을 했기 때문에 역임을 했기 때문에 취임사, 퇴임사들이 있었는데 그렇고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인간적인 모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남 지역과 나무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부산 판례 연구회, 뭐 진주 지원 단체 그리고 이제 언저리 산악회라고 친구들이랑 구성한 단체인데 산을 즐기면 즐기는 거지. 정상까지 갈 필요 없어. 언저리까지만 가도 산을 충분히 즐기는 거야. 이래서 언저리까지만 가자 해서 언저리 산악회. 다니면서 이제 뭐 주로 나무들에 대한 얘기, 구상나무, 주목, 편백나무 막 이런 나무들에 대한 감상,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파트는 또 이 사람이 표현하기를 극적인 순간에 관여하는 직업이 판사라 이거죠. 제가 봐도 나한테 저 억만금을 주더라도 나 같은 사람한테 판사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거든요. 부담돼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정말 인생이 진짜 중대하게 바뀌잖아요. 누구는 진짜 이걸로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거나 아니면 복역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긴장감이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맨날 하고 있잖아요, 재판관은.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런 고민이 당연히 있더라고요. 예, 이 사람들도 판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한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들이 작은 실수가 이제 자기들 인생에선 크고 중요하게 달라지니까 개인들도 법을 최대한 알아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스스로 돌봐야 된다는 또 말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은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착한 건 둘째고 무조건 근거 위주의 것이니까 재판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다 마련해라. 뭐 이런 소리. 그리고 어쨌든 뭐 계약할 때 잘 해라. 계약서 같은 거 잘 써라. 이런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후감이 또 주된 챕터고
이 사람한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책이라는 거 읽는 것을. 이 사람 엄청 많은 책을 읽었어요. 거의 뭐 1000몇 권? 뭐 이랬었나? 어쨌든 근데 고전 위주 그리고 문학 위주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판사로서는 경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접 경험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독서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문학이다. 문학에는 보면은 은근히 이제 재판 장면이 들어가 있는 문학들이 꽤나 있고 고전은 특히 그렇더라고요. 뭐 레미제라블 막 이런 것들, 베니스의 상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와벌 이런 거. 그래서 새삼 저도 이 사람이 말했던 것들 책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괜히 난중일기랑 카레 노래 이거 꽂혀가지고 이거 두 개 구비해 놨습니다. 집에 있더라고요. 카레 노래는. 그리고 난중일기는 또 전자도서로 빌려서 좀 보고 있어요. 그거를 다음 달 독서 책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고, 근데 고전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저도 이 사람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솔직해요. 되게 진솔하죠. 진솔하고 근데 또 현실적이에요. 막 그리고 그러면서도 감성적인 면이 있고 또 따뜻한 시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한 사람 안에서 조화롭게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좋은 영향을 끼쳤죠. 유머가 있고 이게 인문학적이어야지 가능한 유머거든요. 그런 점이 좋았고, 이를테면은 이제 책 중간중간에 돌아가신 그 선배 판사들을 챙겨서 기려요. 이게 원래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안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상태라면 그들의 훌륭한 점을 기리면서 곱씹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고향이 이제 경남이니까 그쪽에 대한 애정도 되게 있고, 또 나무에 대한 애정도 깊은데 그 둘이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경남에 있는 곳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쪽에 나무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고 그랬던 것 같고, 나무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게 갖추고 있는 심성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심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좋아해요. 판단하는 게 앞서거나 내 맘대로 세상을 해석하려 들고 재단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나무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있는 자연 그 자체를 내가 수용하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 나무에 대한 애정이 꽤나 깊어요. 그리고 이제 지식으로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요. 그게 바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판사석에 앉아 있어야죠. 예. 원고는 원고대로 그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려고 하고, 피고는 피고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판사가 있는 그대로 그거를 판결을 내려주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안 그래서 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재단하려고 하고 법 위에 쓰려고 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잖아. 근데 이제 문영배 재판관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이제 거의 되게 대단하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보통 떨어져 나가지. 예. 근데 이 사람은 향판을 지향했으니까 또 서울로 안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설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가능했던 거죠. 자기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그 발판이 향판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이에서 부장판사까지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할 정도의 높은 지위가 됐는데 성향은 이렇다라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을 정도인데 이게 가능했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드라마틱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픽션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 글이 뭐냐면 헌법재판관 퇴임사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결말을. 이 사람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했었던 좋은 재판관이 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채로 이 수기를 보는 거죠. 근데 그 퇴임사가 과거부터 이어오다가 현재까지 지나오는 그 순간을 이제 퇴임사 글을 보면서 이제 독자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묘하게 해피엔딩으로 왔었던 이 결말을 이렇게 왔구나 하면서 현실에 와닿았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픽션적인 재미가 있었다는 거. 이 사람은 법을 그냥 최소치의 교화의 수단으로만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주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법의 개별화 이런 것도 주장을 했었고, 또 이렇게 자꾸 조정의 중요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건 또 배웠죠. 생각보다 조정은 양쪽에 가장 베스트 담아야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녹차 한 잔 마시면서 진짜로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했다잖아요, 이 사람이. 조정해라. 근데 그런 얘기. 유명한 이 사람을 유명하게 했던 건 자살을 또 10번 말하게 해가지고 실패가 다 나쁜 건 아니다. 당신이 지금 자살에 실패해가지고 살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의 교훈적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문적인 얘기를 재판에 섞어가면서 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 성향이 너무 보이죠. 그래서 이 책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해서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좋았죠. 아무튼 호의에 대하여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생각보다 좋은 에세이다.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